인생을 바꾸는 것이 꼭 크고 특별한 사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만들어 온 것은 거창한 결심이나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을 먹는 방식, 몸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내 몸과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쁜 습관이 있어도 몸이 버텨줬습니다. 늦게 자도 다음날 멀쩡하고 불규칙하게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고 며칠 안 움직여도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특히 70을 넘기고 나면 사소한 습관 하나가 만들어내는 차이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안고 사십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유전이나 운도 있지만 생각보다 큰 부분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옵니다. 건강이나 삶의 질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쌓여온 것이 어느 날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몸이 괜찮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예전 같지 않은지, 분명히 크게 무리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아니면 주변을 보면 비슷한 나이인데 나보다 훨씬 활기차게 사는 분이 계시는지, 오늘은 이른 이후에 반드시 끊어야 할 생활습관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겁을 주거나 부담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생활을 조용히 돌아보고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앞으로의 날들이 훨씬 건강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 있으려는 습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오전을 보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잠깐 누웠다가 다시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다 보면 저녁이 됩니다. 저녁을 먹고 또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이 하루의 대부분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나이도 들었고 무리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것과 쉬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쉬는 것은 활동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른 이후에는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다리가 무겁거나 조금만 걸어도 예전보다 훨씬 힘든 경험. 아니면 일어서거나 앉을 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힘이 필요한 경험. 이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그것을 훨씬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왜 이런 습관이 생길까요? 먼저 은퇴 후에 움직여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출퇴근하면서 걷고 이 방 저 방 이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구조가 사라집니다. 나가야 할 이유가 없으면 집에 있게 되고 집에 있으면 앉거나 눕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젊었을 때보다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무릎이 약간 불편하거나 허리가 조금 뻐근하거나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덜 움직이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더 불편해지고 더 불편하면 더 안 움직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근육 감소가 빨라집니다. 이른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지는 것이 젊을 때는 단순한 사건이지만 이 나이에는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골절은 장기 입원과 회복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손발이 차지고 부기가 생기고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어서 인지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서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앉아 있다가 1시간이 지나면 그냥 일어서서 잠깐 걷다 오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 한 잔 마시러 가거나 창문을 열러 가거나 어떤 이유든 좋습니다. 일어서서 잠깐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일 밖에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만드십시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짧게, 좋은 날은 조금 더. 거리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 햇빛을 받게 되고 주변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생명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좋은 약은 제대로 된 운동과 움직임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습관. 늦게 자고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습관.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자유로워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밤에 늦게 자도 되고 낮에 자고 싶으면 잘 수 있습니다. 오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자유를 꿈꿨을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드디어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생활이 습관이 되면 몸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밤에 자꾸 늦게 자다 보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낮에 낮잠을 자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밥을 먹는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하루의 리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만성 피로가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항상 피곤한 느낌.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꾸 깨는 경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험.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수면의 질을 낮추고 그것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습관이 생길까요? 은퇴 후에 시간의 구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리듬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 몸의 리듬도 함께 흔들립니다. 또 밤에 잠이 안 올 때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게 되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뇌를 각성시켜서 더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수면 리듬이 무너집니다. 이 습관이 이른 이후에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수면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됩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고 뇌가 낮에 쌓인 것들을 정리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른 이후에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으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어려워지고 판단이 느려집니다. 또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낮에 피곤하니까 더 앉아있게 되고 덜 움직이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첫 번째 습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도 전날 늦게 잤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에 텔레비전과 핸드폰을 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심심할 수 있지만 조용한 환경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낮잠을 짧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낮잠이 필요하다면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그 이상 자면 밤에 잠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있으면 몸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이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 습관.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을 반복하는 습관. 혹시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드시나요? 앞으로 몸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가 되면 생각해야 할 현실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도 커집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반복되고 쉽게 떨쳐지지 않고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돈다면 그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영향을 몸과 마음에 미칩니다. 왜 이런 습관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걱정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들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이 걱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내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훈련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고 나쁜 가능성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과 불안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그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방해하고 소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나이에 특히 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지면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노년의 우울감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신체 활동을 줄이고 식욕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피하게 만들면서 몸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또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이 줄어듭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알아채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은 날, 밖에 나가서 잠깐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있었던 좋은 것 하나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것을 먹었다. 좋은 전화를 받았다. 그것을 잠깐 생각하는 것이 내가 긍정적인 방향을 보는 연습이 됩니다.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라도 조금씩 천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사람을 피하고 혼자만 있으려는 습관.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고 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번거롭고 나갈 준비를 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더 좋다는 느낌. 이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리면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에 사람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매일 동료들을 만나고 그것이 자동으로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구조가 없어집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람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연결하는 것이 점점 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더니 이제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모임에 오래 나가지 않았더니 다시 나가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험. 왜 이런 습관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에너지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맞추는 것이 피곤하고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고 준비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점점 집에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친했던 지인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는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또 헤어지게 될 텐데 다시 가까워졌다가 잃는 것이 더 힘들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잃은 이후에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외로움이 깊어지면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이 오래 지속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뇌가 더 빠르게 노화됩니다. 또 외로움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으로 연결된 사람과 고립된 사람의 면역 기능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깊어지면 앞서 이야기한 부정적인 생각도 더 많아집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이 걱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딱 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오래 소식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는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연결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자리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나가는 곳이 하나 있으면 생활에 리듬이 생기고 사람과 연결될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활동, 취미 모임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딱 한 사람과 딱 한 번,
짧게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나이에 가장 좋은 건강 보조제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건강 이상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릎이 좀 불편한데 그냥 쉬면 낫겠지. 소화가 계속 안 되는데 나이 드니까 그런 것이겠지. 자꾸 어지러운데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 것이겠지. 가슴이 가끔 답답한데 별것 아닌 것이겠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몸의 신호를 지나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습관이 잃은 이유에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을 신호가 이 나이에는 중요한 문제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습관이 생길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 가는 것이 귀찮고 뭔가 나쁜 것이 나올까봐 두렵고 이 정도는 별것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드니까 원래 이런 것이겠지 하고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나이에는 이것저것 불편한 곳이 많아지다 보니 모든 것에 다 반응하기도 어렵고 어느 것이 정말 중요한 신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 늦게 발견하면 훨씬 복잡하고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 문제, 암. 이런 것들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훨씬 쉽고 예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이른 이후에는 이런 신호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가 이상하다는 느낌, 말이 갑자기 잘 안 나오는 느낌,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가슴 통증. 이런 것들은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지는 것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는 낙상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어두운 곳은 없는지, 잡을 것이 없는 곳에서 무리하게 움직이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기본 검진은 반드시 받으십시오. 국가에서 제공하는 검진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귀찮거나 두려워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몸에 불편한 것이 생겼을 때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약을 꾸준히 먹고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혈압이나 혈당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제때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 있으려는 습관, 늦게 자고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을 반복하는 습관, 사람을 피하고 혼자만 있으려는 습관, 그리고 건강 이상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저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습관들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습관들은 나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이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인생 후반은 결국 습관이 만듭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건강식품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들고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나이에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몸도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자극에 반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근육이 반응하고 규칙적으로 자기 시작하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바꾸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서 내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1시간에 한 번씩 일어서는 것,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 오늘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오래 미뤄온 건강검진 예약 전화를 하는 것.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하나가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른 내일들이 쌓이면 한 달 후가 달라지고 1년 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 후반 전체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 수고해온 몸을 조금 더 아끼고 돌봐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